안녕하십니까. 5호장 핵심 트렌드 이상로의 텐텐베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앞쪽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뉘앙스에 대한 얘기가 저는 나왔다고 봤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주주 기준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 센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 얘기까지도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신성장주로 저는 오늘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도 이제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주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025년도에 발표되었던 항공혁신 분야에 대한 5대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도 상세하게 적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글자 크기 관계상 이렇게 이제 큰 이렇게 전략들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미래 첨단 항공 모빌리티를 구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 항공 기술을 확보하겠다. 미래 항공에 대한 융복합 기술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핵심 부품에 대한 장비 기술 국산화를 진행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시험 평가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 자체를 보면 결국에는 좀 더 고도화된 부분에 대한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같이 추격을 해나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또 중요하게 들어오는 단어들이 바로 이 국산화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국산화율이 떨어지는 구간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국산화율이 가장 떨어지느냐를 봤을 때 현재 가장 떨어지는 분야가 바로 함정과 항공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국산화율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만큼 현재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이 수입에 의존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었고, 2025년도에 이 트렌드 자체는 바로 이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또 판단을 하고 볼 수 있는 것이 11월 달에 누리호 4차 발사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기간을 거치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가 9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누리호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는 상당한 후반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런 우주항공주를 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되는 기업들로 제가 오늘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추후에 우리가 개별주 및 중소형주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국 항공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 성층권에 갈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겠다라는 지금 현재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상승도 이제 국산화라는 키워드와 또 한 가지 바로 이 드론이라는 키워드가 맞물리면서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항공 엔진에 대한 엔진도 대부분 다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엔진에 대한 부분에서 국산화를 이뤄낸 기업이 바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상승 자체는 주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작하고 판매까지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세트레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이 퍼스텍이 약간은 이제 방산 잡주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강했죠. 사실 고인물 종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테마주로 요즘은 이제 재평가를 좀 받으면서 항공전자 환경제어 장치에 대한 구성품을 연구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도 우리가 여객기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이제 무인기라든지 또는 이제 도심 항공교통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 AS하고 오늘 토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9월 3일 말씀드렸던 기업이 MLCC 관련해서 사막 콘덴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 7.8% 정도 현재 상승을 해온 과정들이었고, 저는 이제 바닥에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MLCC 업황에 대한 부분도 개선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하이로 코리아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오늘까지 26% 이상 상승하는 구간들인데 이런 조선기자재는 꾸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로 좀 돌입을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은 세트레가이라는 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위성 체계에 대한 수출 기업으로서 위성에 대한 제작, 판매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체 위상을 기반으로 해서 상업화를 본격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025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가 의미를 크게 둘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64,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